김페이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SDF 2025 무대를 통해 한국 청중들과 처음 만나게 되셨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 청춘분들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특히 공간지능과 인간 중심 AI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계신 화두가 공간지능이라고 들었습니다. 조금 생소한데 공간지능은 무엇인가요? 네,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지능적인 존재입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하고 사고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언어 지능이라는 것이고요. 또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일 또는 인간보다 더 어떠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이와 비슷하게 인간은 공간을 매우 깊이 있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차원 세계를 해석할 수 있고 창의력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공간 안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오믈렛을 요리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떠한 공간 안에 있는 사물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공간 지능을 필요로 합니다. 공간 지능은 언어 지능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인공지능 영역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려면 세계를 모델링해야 하고 이것을 거대 세계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하고 생성하고 그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굉장히 심오하고 의미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거대 세계 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게 구현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 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간이 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작업들은 공간 지능과 AI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비주얼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3D나 영화로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전처럼 전통적인 툴, 예를 들면 그래픽 엔진, 언리얼 엔진이나 블렌더를 활용하거나 실제 촬영을 해야 되면 많은 시간이 듭니다. 인간의 창의력을 표현하는데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더 강력한 툴을 가지고 자신의 스토리와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면 크리에이터들이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성과 관련된 그 디자인 영역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건축 디자인이나 다른 여러 종류의 디자인을 할 때 인간은 공간을 추론하는 데 많은 그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이때 AI 공간지능 도구가 있다면 인간이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창작이나 디자인을 넘어서서 공간지능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을 트레이닝 시킬 수가 있는데요. 로봇이 공간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추론하도록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선구적인 영역으로서 이것을 체화된 AI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AI의 경우에도 의료부터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 대표 AI 전문가들에게 받은 사전 영상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이재성 트래블앱스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 대표, 이준표 SBVA 대표님께서 같이 해주셨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회장 조준입니다. 교수님께서는 AI 발전 과정에서 고품질 데이터가 기술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자주 강조하셨는데요. 한국의 이러한 제조 고품질 데이터 활용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기술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은 기술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온 훌륭한 학생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AI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요. 한국이 AI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조업은 현재와 미래의 AI 기술을 활용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언어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공간지능 그리고 체화된 AI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고품질의 제조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고 데이터와 모델링을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모델링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시스템의 환경 설정에 따라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출 수 있다면 더 많은 혁신가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슈들은 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ICT 분야에서 강국으로 성장해왔고 이제는 AI 기술,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를 통합한 풀스택 AI를 주요 파트너 국가에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AI 풀스택 수출 모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확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이나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한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풀스택 AI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제로 AI는 기능과 역량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평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AI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탠퍼드 인간 중심 AI 연구소에서 저희가 여러 국가들 그리고 국제 기관들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기관들이 국제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AI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출처에서 모델 설계 그리고 적용 단계 안전장치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파트너십의 핵심입니다. 또 인재 교류도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리더 차원에서든 학생이나 엔지니어 차원에서든 전 세계적으로 인재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로벌 인재들이 서로 지식과 정보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AI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이 오늘날 AI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트웨블랩스 이재성입니다.
매번 뵐 때마다 저희 회사 주주로서 항상 좋은 조언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철학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생성을 통한 언더스탠딩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It's so great to see Jay 네, again. 이재성 we've been 대표님 friends 다시 for 만나게 several 되어서 정말 years now. 반갑습니다. It is a great 저희는 여러 해 question. 동안 이제 Is 친구처럼 친하게 there, 지내고 있는데요. limitations of understanding through generation? 생성을 통해 If you're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referring to 있는가? the 이것은 정말 limit of, 좋은 질문입니다. generative models, I think there is 질문이 still, 그 생성 quite a 모델의 bit, 한계에 right? 대해서 First of all, 말씀하시는 거라면 in spatial 저는 이 intelligence, 생성 모델에 we,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고 we don't 생각합니다. really have 공간 a great 지능 generative 분야에서는 model yet. 아직은 When it 훌륭한 comes to 생성 spatial, 모델이 존재하는 generative 것은 model 아닙니다. not only has to be 공간 semantically, 생성 모델은 단순히 capture 의미적으로 the contents of the space, but it 공간의 has to be 정보를 geometrically 이해하는 very 것뿐만이 perfect. 아니라 If I 기하학적으로도 generate a 매우 cup 완벽해야 하기 on the 때문입니다. table, 만약에 that 테이블 cup 위에 has to 컵을 be, 생성한다라고 하면 very well, 그 structured in 컵을 terms of representing the 이 space. 공간적으로 And 정확하게 when a person 표현할 or 수 a 있을 robot 만큼 정교한 attempt to 구조가 interact with the 필요합니다. cup, it also has to 사람이든 be, 로봇이든 그 quite 컵과 perfect. 상호작용을 The 할 shape 때 should 컵의 not 형태가 deform 무너지지 and all 말아야 that. 합니다. So we're still at the 그래서 beginning 이런 of that. 공간 생성 And, 지능 분야는 아직 초기 and to 단계에 있다라고 to 생각하고요. understand the contents of generation, 생성된 this is also 컨텐츠를 깊이 ongoing, 이해하는 것에 research. 대한 Of course, 연구도 we have made a 지금 lot 계속 of 진행 progress 중입니다. in, 물론 진전도 in 있었습니다. the recognition sub-area of computer vision or 컴퓨터 AI, 비전이나 where AI given 인식 pixels, now 분야에서는 많은 AI 발전이 can 있었죠. recognize if there's 이제 a chair, AI는 if there's a 픽셀만 road, if there's a 주어지면 tree. 의자, 도로, But there is so much 나무 more 같은 about 물체들을 인식할 수 understanding 있습니다. that's beyond 그런데 그 just 물체를 semantically knowing 의미적으로 the 아는 objects. 것 What about 이상으로 what we call 깊이 있는 affordance or 이해의 the 영역이 function 존재하는데 of 이것을 a 어포던스라는 object? 개념이라고 For 합니다. example, 그러니까 사물이 어떤 기능을 할 수 a 있는지 large 직관적으로 rock. 이해하는 It can be a 것이죠. rock, 예를 들어 큰 but 바위가 sometimes 있다고 it 할 can 때 become a 그게 chair. 단순히 그냥 It 바위일 also 수도 can 있지만 become 의자가 될 수도 building 있고 materials. 건축 It 자재가 can 될 even 수도 be 있습니다. heated 그 to keep 바위에 people 열을 warm. 가해서 All these are 난방용으로 very 사용할 수도 deep 있죠. understandings 이런 것들은 of the spatial 아주 world 깊은 that 수준으로 doesn't 공간 really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 transpire 가능한 through pure 것입니다. generation. At least 단순히 not 생성 with today's 기술만으로는 technology. So, 도달하기 어려운 philosophically, 수준이죠. there is a 그래서 lot about 철학적으로 this 봤을 world 때 that humans can understand. 우리 인간이 이 Yet 세상에 AI is 대해서 nowhere 굉장히 to 깊고 be 넓게 이해를 하지 close at 않습니까? that depth and 하지만 AI는 아직 그런 profoundness 깊이와 of 통찰에는 understanding.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대 세계 모델 LWM의 챗GPT 모먼트는 무엇일까요? That's a great question.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I actually think we're not 사실 too 저는 far. 우리가 Meaning that, how 그런 do I define 모먼트에서 this?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ChatGPT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in my 이 opinion, 챗GPT is an 모먼트라는 application 것은 moment 제가 of 생각할 a 때 very powerful large 그 language 기술이 model 응용되고 called GPT. 적용되는 And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specifically, it's the 아주 GPT 강력한 3.5 대규모 언어 model. 모델 And GPT, when an, 예를 들어 GPT a product 3.5 is 모델을 developed 기반으로 한 based on this 응용의 model 순간이라고 in the 생각을 form 합니다. of 그리고 그 ChatGPT, 모델을 it 바탕으로 became very 챗GPT란 제품이 viral for 만들어졌고 many users. 소비자, and, 뭐 from 사용자, consumers to 그리고 developers. 개발자 이르기까지 매우 So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the foundation of a ChatGPT moment-like 따라서 moment for a world 제가 model has to be 말씀드린 there needs 거대 to be a 세계 very 모델에서도 powerful, 챗 GPT large 같은 world 순간이 model. 오기 We're 위해서는 not 먼저 quite there 아주 yet. 강력한 대규모 But 세계 we're 모델이 seeing 존재해야 budding 합니다. science. 그런데 아직은 그 수준에 At our 도달하지는 labs, we have 못했고요. been developing a 그럼에도 여러 proprietary 연구실에서 frontier 진전이 model, 이루어지고 that is 있습니다. 저희 extremely, 연구소에서도 아주 powerful 강력한 and 프론티어 was 모델을 one of the 개발했고 first to demo 최초로 the generation of 3D 3D space 공간을 in 생성하는 a 데모를 way that 실증에서 선보이기도 is 했습니다. on par or sometimes 이 even 데모에서 surpass 우리 humans' 모델이 capability. 인간의 능력에 So 비견할 만한 수준으로 또는 이거를 더 능가하는 수준으로 데모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제품화하고 사람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이 거대 세계 모델의 챗GPT 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델이 얼마나 신속하게 확산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제품의 사용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어떤 산업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거대 세계 모델 분야에서 챗GPT 같은 순간이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응용 분야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챗GPT 순간이 여러 번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죠. 퓨리오사의 백준호 대표의 영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페이페이리 교수님. 저는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퓨리오사 AI의 대표 백준호라고 합니다. 우리 공간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더욱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월드 모델이 기존의 지금 주류적인 텍스트 기반의 LLM 모델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Yeah, this is a technical question. It's a 이것은 fun question. 기술적인 질문이자 또 재미있는 Language is 질문인데요. actually 1D signal. 언어는 It's 1차원 a 신호입니다. sequential signal. 그리고 And this 순차적인 is why it's so 신호입니다. powerful to 그렇기 develop 때문에 a model that's sequence to sequence, right? Tokens in, 입력 tokens 토큰에서 out. 출력 토큰으로 But the 이어지는 world is 시퀀스 투 more 시퀀스 than, 모델을 1D. 개발하는 데 A 적합합니다. physical 그런데 world is 세상은 3D, 1차원 and if you put 이상입니다. time, it's 물리적인 4D. 세계는 3차원이고 And, 시간을 how 포함하면 do we develop 4차원입니다. model that is 그러면 어떻게 하면 effective 이런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생성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3D 그 표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암묵적인 3D 표현이 필요할까요? 또 충분한 3D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넣어서 3D 출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기술적으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또 동시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인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과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현재 LLM 모델은 훈련부터 추론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연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월드 모델은 현재 LLM보다 더 많은 양의 연산을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더 적은 연산을 사용하게 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That's a great question.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세계의 세계의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의 흥미로운 점이자 현실 중에 하나는 스케일링 법칙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케일링 법칙은 모델의 복잡성, 그리고 파라미터 수를 늘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킬수록 모델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케일링 법칙으로 인해 연산, 컴퓨팅 수요가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죠. 초기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세계 모델에서도 스케일링 법칙이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짧게 답을 드리자면 데이터의 복잡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컴퓨팅 수요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4K 비디오를 초당 6프레임으로 촬영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 분량이 수억 개의 토큰과 맞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생성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이 규모의 세계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지금까지 공개되거나 논의된 세계 모델들은 여전히 거대 언어 모델보다 규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그렇게 유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단지 세계 모델 분야가 아직 훨씬 더 초기 단계이고 탐색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면 세계 모델 매우 높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SBBA 대표 이준표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AGI를 넘어서는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초인공지능인 ASA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 역시도 정말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네요. 이는 부분적으로 인간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AI는 매우 많은 언어를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의 수는 사실상 전 세계 어떤 인간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아야 한 자릿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AI는 수십 개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AI는 이미 초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점점 강력해지면서 인간의 특정 능력을 능가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간을 전면적으로 능가하는 보편적 초지능이 될 수 있는가?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오늘날의 비디오 모델들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이러한 사실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러한 관찰을 보았을 때 또는 별의 움직임, 자연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바로 F=MA와 같은 방정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AI 알고리즘은 아직 없습니다. 인간지능의 놀라운 성취 영역이고 AI가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수학이나 물리 지능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인간은 매일 일상생활에서 지능을 깊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감정, 사회적 관계, 공감 등등 아주 깊은 방식으로 지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심오한 지능 영역에서 AI가 인간 수준에 다다를 어떠한 징후도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 이미지 생성, 3D 공간 생성 또는 우리가 데이터로 학습시킬 수 있는 지식 영역 같은 특정 과제에서는 AI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AI가 인간에게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각계각층의 전문가님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많은 기업에 자문과 기술 협력을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AI 기술과 관련한 산업 수준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송구스럽게도 제가 한국의 전체 AI 생태계를 완전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커리어 내내 저는 한국 출신의 많은 뛰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 동료, 학생, 엔지니어, 연구자님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국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육 시스템을 가진 훌륭한 나라이죠. 스템, 공학, 수학, 물리, 컴퓨터, 과학 등에서 매우 강력하고 학부 교육도 강력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많은 한국인 대학원생 그리고 이후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한 분들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AI 스타트업 생태계가 매우 활기차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마다
AI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매우 분명하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한국의 AI 생태계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스탠퍼드 대학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를 공동 설립하시고 또 AI 윤리와 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도 이끌고 계신데요. 특히 교수님은 AI의 속도,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이 중심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주목하는 인간 중심 AI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 중심 AI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원칙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AI는 하나의 도구인데요. 아주 강력한 도구이자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인류는 문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글이나 언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도구를 발명해 왔습니다. 불을 발견하고 첫 돌도끼 그리고 칼을 만들면서부터 말이죠. 이러한 도구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문명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구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할 수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 갈수록 인간의 웰빙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선의를 그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규율하는 과정의 중심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말하는 인간 중심 AI입니다. 네, 그런데 AI와 데이터 자본이 소수 기업과 국가에 집중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AI 시대에는 자원이 일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항상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정책과 AI 오픈소스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가 AI는 물론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활기찬 AI 생태계가 존재하려면 단순히 강력한 대기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핵심적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기업가와 여러 그룹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또한 정부,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등등 공공부문도 AI 혁신의 최전선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AI를 알리고 교육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사전에 취합한 질문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 질문은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AI가 진화하면서 이미 많은 일자리가 AI에 대체되고 있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과연 미래에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 자체도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인류의 80% 이상이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 인구 중 농부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크게 변화한 것이겠죠. 일자리가
more or less evolved and 사라지고 disappeared. 진화하는 But we 모습을 also have seen 보았습니다. many more 동시에 jobs, 새로운 일자리가 being 많이 created. 생기기도 So, 하였습니다. for example, 좋은 software 예로는 engineering is a 소프트웨어 great 엔지니어링이 example. 있는데요. Just half a century ago, 50년 50 years 전만 ago, the 하더라도 job of software 소프트웨어 engineering doesn't exist. 엔지니어라는 But 직업 today, 자체가 software 존재하지 engineering is 않았습니다. one of the 하지만 most, 오늘날 소프트웨어 highly 엔지니어는 paid 가장 높은 and 급여를 받는 great 직업 중 jobs. 하나이자 Of course, 훌륭한 AI 직업으로 is 자리 also 잡지 changing 않았습니까? software 물론 engineering. AI가 But my 소프트웨어 point is 엔지니어링 that 분야도 변화시키고 jobs will 있지만 be 말이죠. shifted. 제가 And 말씀드리고 also 싶은 것은 sometimes 일자리는 계속 what is, 이동하고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how a job, for example, a 예를 teacher. 들어서 교사라는 직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Humans are 생각합니다. learning 인간은 animals, and 학습하는 little 동물이고 humans, and 어린 needs to 인간은 learn 성인으로부터 from, 배워야 grown-up 하고 humans, and we 우리 also 또한 should be 평생 doing 학습을 lifelong 해야 learning. 합니다. But there are 다만 new tools to 학습할 수 learn, 있는 and 새로운 there's 도구, new ways that 교사가 teachers can 가르칠 수 teach, 있는 새로운 and this will 방법이 be shifting. 생기면서 역할이 And 변하게 될 so 것입니다. I think that we're 따라서 gonna see a 앞으로 very 저희는 interesting 매우 period of 흥미로운 time 시기를 where some 맞이하게 되지 jobs 않을까요? are gonna shrink. 즉 일부 Some 일자리는 jobs are gonna 줄어들고 evolve, 일부는 and some 진화하고 new jobs 새로운 are 일자리도 going to, 생겨나는 그런 also 시기 emerge.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AI의 발전 속도가 기존의 법, 윤리, 교육 제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이런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I think part of today's 저는 responsibility for 오늘날 기관과 institutions and 정부가 governments is 맡아야 할 actually 책임 중에 하나가 effective 바로 public education AI에 and 대한 효과적인 communication 공공교육 of AI. 그리고 There's 소통이라고 a lot of 생각합니다. anxiety about AI 우리 in 사회에는 our AI에 society. 대한 A 많은 lot of that 불안감이 anxiety come 존재합니다. from the 이러한 불안의 상당 it's so 부분은 new. AI가 So 너무나 many 새롭기 people 때문에 have not 그리고 been, 많은 사람들이 properly AI가 communicated or 무엇인지 educated 제대로 about what 교육받거나 AI is 정보를 and when 전달받지 it's 못했기 impacting 때문이라고 jobs, it's 생각하는데요. impacting, AI는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it's also contains some ethical 윤리적 issues, 문제를 and it 포함하고 challenges 있고 사회적 social behaviors, 행동이라든가 including 민주적 절차에도 democratic 도전 과제를 process. 제시합니다. All this 이러한 모든 creates, 것들이 사람들에게 anxiety, and I 불안을 think it's 만들어내는 very 것이겠죠. important 따라서 that we, AI가 rapidly 무엇인지에 invest 대해 in the 국민에게 communication and 신속하게 education of the 교육하고 public of what 소통하는데 AI is. 투자를 하는 And 것이 also 매우 for government to 중요하고 work 정부가 closely 기업, with companies and the public sector 공공부문, and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기관과 긴밀히 to work on 협력하면서 good, AI 관련 guardrails 안전장치와 and 규제 regulatory 정책을 policy 마련하는 about 것도 AI. 필요하다고 These are all 생각합니다. 이 모든 important 노력은 efforts.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사전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주제가 바로 AI 시대 교육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무엇이 가장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I'm actually most 저는 excited by 개인적으로 education in AI. AI 교육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류가 교육 체계를 새롭게 갱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저희의 교육 체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주로 암기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고 이를 기억했는지를 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고 시험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방식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강력한 AI가 손끝에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학습하는 법을 배우고 창의성을 배우고 도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학습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훨씬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이 어떤 자세로 AI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I think it's really exciting time that we're alive.
저희 인류가 AI를 만들어낸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모든 사람이 AI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술가이든 음악가, 의사, 교사, 변호사, 운동선수, 수학자, 컴퓨터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가, 누가 되었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 학위가 없으면 AI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I에 참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AI의 사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산성을 높이고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AI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러한 도구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상 업무에서 AI를 활용해 여러분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미래는 바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시민이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AI를 어떻게 관리하고 모두에게 선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술가가 되셨든 변호사, 의사 등 직업과 상관없이 말이죠. 시민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AI에 있어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공간 지능, 로봇 시뮬레이션, 로봇 학습, 컴퓨터 비전에 매우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AI의 미래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한국 청중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질문들이 매우 유익했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학생들, 연구자들, 동료들, 기업가들, 비즈니스 리더들과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 꼭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페이페이리 교수님에게 듣는 넥스트 AI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